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2019 버전 모션 스터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션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단품 환경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파트 환경에서는 모션 스터디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모델, 그러니까 조립품을 활용한 시각적 이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품 환경에서만 모션 스터디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이 모션 스터디에는 단순한 어떤 부품의 어떤 위치 변화라든지 회전, 각도의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품의 색상의 변화 또는 조명의 변화 또는 카메라 원근,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 이런 시각적인 속성을 같이 버무려서 모션 스터디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포토뷰 360이라든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저를 활용한다 그러면 좀 더 화려한 렌더링된 모션을 구현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환경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셈블리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부품을 끌어다가 메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하는 과정에서 거리 메이트, 각도 메이트, 뭐 기어 메이트, 그렇죠? 뭐 경로 메이트 같은 다양한 메이트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메이트의 속성치를 주게 되죠. 거리 메이트다 그러면 100mm 뭐 이런 식으로, 각도 메이트다 그러면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 메이트를 모션 스터디에 끌어다가, 그렇죠, 0초에서는 0mm 현재 위치고 만약 10초에서는 100mm로 움직이게끔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메이트의 속성을 끌어다가 모션 부품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어떻습니까? 타임라인 기반으로 해서 모션을 구현하고 있죠.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애니메이션 환경이든 기본 모션이든 모션 해석이든 다 타임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각 시간대별로 부품의 어떤 위치의 변화라든지 각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함으로써 모션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솔리드웍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두 번째는 기본 모션, 세 번째는 모션 해석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 이 기능을 포함한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한 프리미엄 버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버전을 쓰시면 더 좋겠죠.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작업에 맞는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학생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스탠다드 버전을 많이 쓰실 거고, 기업이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을 쓰게 되겠죠. 해석을 쓴다 그러면 프리미엄 버전을 활용하시게 되겠죠. 자, 애니메이션은 이 세 가지 버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그냥 단순 애니메이션 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질량, 어떤 부품의 질량이나 중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프레젠테이션용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어셈블리 모션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터를 추가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파트 모션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조립이 되어 있어요. 선풍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부품 하나에다가 모터를 추가함으로써 그 부품이 회전하면 메이트 되어 있는 다른 부품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키포인트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정된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시간대의 어셈블리 부품의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0초에서는 A라는 부품이 현재 위치에 있고, 만약에 뭐 10초에서는 A라는 부품이 거리상으로 100mm 떨어진 위치에 있다. 거기로 이동하게끔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0에서 100mm로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건데, 요 말은 뭐 있죠? 이런 게 다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키포인트인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된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시간대의 어셈블리 부품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 갑자기 뭐 100km로 달릴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엑셀을 밟으면 천천히 이렇게 가속이 되다가 이제 정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멈출 때는 서서히 감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드 인 구간, 페이드 아웃 구간, 그러니까 서서히 가속되는 구간, 서서히 감속되는 구간,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관 기능입니다. 인터폴레이션 기능인데, 자, 그런 것들이 미리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사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랑 항상 결국은 이 부분이랑 항상 결국은 그냥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계학도 입장에서는 단순한 애니메이션보다는 기계의 움직임에 따른 각종 물성치를, 그렇죠? 특성치를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모션하고 모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기본 모션도 대부분의 솔리드웍스 버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션 같은 경우는 질량, 그렇죠? 질량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품의 질량과 충돌 또는 중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사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상의 어떤 솔리드웍스가 제공하는 모터, 스프링, 접촉, 중력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모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션에서는 모션 계산의 질량을 고려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모션 계산이 비교적 이 모션 해석보다는 좀 친숙하게 이루어집니다. 좀 간단하게 근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러면 좀 더 많이 그렇죠? 쉽게 진도가 빠질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더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모션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특별하게 뭐 애드인 기능을 쓰지 않아도 이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애드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솔리드웍스 모션 있죠. 앞에 거를 체크하면 일회성이죠. 근데 뒤에 걸 체크하면 솔리드웍스 실행할 때마다 매번 솔리드웍스 모션이 같이 로딩이 되는 겁니다. 뭐 계속 쓰실 거면 뒤에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앞뒤 다 체크하세요. 그렇죠? 이 모션 해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셈블리 모션 물리적인 효과가 고려된 가장 강력한 계산 시뮬레이션 실행과 그리고 결과를 플롯할 수 있다는 것,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어떤 속도의 변화라든지 가속도의 변화 또는 그렇죠? 각속도라든지 각가속도 뭐 이런 것들의 변화라든지 어떤 물성치의 변화를 그래프상으로 출력해 보실 수도 있고, 같이 그렇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플롯상의 어떤 위치의 변화 같은 걸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 상의 모션 효과, 하중, 스프링, 댐퍼, 마찰을 포함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모션 해석 기능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션 해석은 강력한 동력학 솔버를 사용하고 계산의 재질 속성과 질량, 관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모션 해석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플롯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출력해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계산을 거치게 됨으로써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해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각종 물성,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뉴턴의 제3법칙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기본 모션뿐만 아니라 모션 해석에서도 어떤 부품의 어떤 그렇죠. 결과를 플롯한 결과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크게 애니메이션, 기본 모션, 모션 해석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한 모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력학이라고 그러는데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다이나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키네매틱스하고 이 키네매틱스를 포함한 키네틱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키네매틱스 있죠. 키네매틱스 같은 경우는 물체의 운동의 어떤 기하학적인 측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지만을 분석합니다. 근데 다이나믹 있죠. 다이나믹은 운동을 일으키는 힘까지, 펄스, 힘까지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모션 해석, 기본 모션과 모션 해석 이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역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역학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기본 모션 또는 모션 해석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크게 애니메이션, 기본 모션, 모션 해석이 있는데, 이 모션 해석이 들어가면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 아이콘, 여기 이벤트 기반 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잘 쓰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는 단품 환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션 스터디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이걸 못 씁니다. 이거 쓸 수 없어요. 기본 환경에서는 모션 스터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새 파트 하시고요.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취소하고요. 창 닫겠습니다. 자, 모션 스터디 들어가 보죠. 기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 기본 모션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뭐라고 되어 있죠? 키포인트나 모터로 유도되고 어셈블리 메이트에 구속된 모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키포인트를 활용한다든지 모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어셈블리에서 만들어 놓은 메이트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곳이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 모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어셈블리 메이트뿐만 아니라 스프링, 중력, 모터를 사용한 더욱 실사적인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이콘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애드인에 들어왔어요. 제가 모션을 한번 체크해 보죠. 둘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로딩이 됩니다. 모션 해석이라고. 사용 가능한 모든 모션 개체, 유형을 고려하고 정확한 수치 결과를 제공하는 가장 실사적인 시뮬레이션. 그 대신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겠죠. 부품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없던 이 플롯 결과를 플롯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모션 해석에 들어가보죠. 이 플롯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 플롯 어떤 것들을 알아내느냐, 뭐 변이, 속도, 가속도, 하중, 모멘텀, 에너지, 파워, 기타 수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석한 결과치에서 추출해 내서 그래프상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뮬레이션 설정이라든지 결과 계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 기반 모션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리거라고 되어 있죠. 트리거란 게 여러분 그 권총의 방아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방아쇠가 띵 하고 당기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뿅 하고 나가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 특정한 동작이 이루어지게끔 이걸 잘 구현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현실적인 감각 속에서 여러분이 모션을 구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기본 모션에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션 해석도 이제 같이 로딩이 되게 할 거니까 애드인에서 이거 두 개 꼭 체크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아, 참, 모션 매니저 있죠. 이거 혹시나 모션 스터디 1 선생님 저는 이거 없는데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혹시나 모션 매니저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오른쪽 여기입니다.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모션 매니저는 꼭 켜놓으시고요.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에 대해서 모션 스터디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뭐 셋 모션 스터디 눌러가지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 또 눌러가지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션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부터 기본 모션 해석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